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이야기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든 정말 또 재미나게 무섭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런 사람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서 섬뜩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오늘의 주인공 똘순이는 미술품을 사랑하는 고객이십니다. 스타트업을 내시고 성공을 하신 자수성가한 여성이신데 지금은 40대이시고 네. 30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스타트업을 내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에 미쳐서 결혼은 못 하셨었대요. 네. 그리고 그때 집값이 서서히 오를 때쯤에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어이구야. 좋은 타이밍에. 근데 좋은 타이밍인데 이 아파트가 교육의 중심지, 아이고야, 어딘지 알아요. 부자 동네인 그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되게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렇죠. 몇십억 하는 동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나름의 큰 평수로 매입을 해서 안에 내부를 싹 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를 합니다. 네. 솔직히 돌순이는 부모님이 부자는 아닌데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셔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계시고 예.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있었고 돌순이 스스로 성공을 해서 나는 결혼을 해서 교육의 중심지에서 꼭 살아야지 이 꿈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솔직히 늦었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가입을 했고 나이가 좀 흠이었지만 외모나 자산 규모, 직업에서는 꽤 좋았기 때문에 선자리도 계속 들어왔었대요. 그리고 집을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끝나고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입주를 했대요. 그리고 집의 내부가 너무너무 예뻤대요. 들어가면은 옆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들 위에 조명들이 켜져 있고 화이트와 오크톤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실내, 침대방, 드레스룸,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꾸며놓은 현대식 서재, 되게 예쁜 집이었대요. 누가 봐도. 이제 똘순이는 낙후된 아파트라서 주차가 되게 난이었는데 그래도 이 곳이 너무 좋았대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상권도 너무 좋고. 근데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새로 이사온 똘순이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었대요. 몇 호 여성이 이사 왔던데 이러면서 막 관심 보이고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이러면서 되게 많이 관심을 보였대요. 근데 특히 옆집 여성분이 되게 잘해주셨대요.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셨대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라서 옆집 언니라고 칭할게요. 이 언니랑은 한 8살에서 10살가량 차이가 나지만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자녀는 이미 군대에 간 상태이고 현재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간 상태라 혼자 사는 이 기분이 적적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똘순이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집에 밤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자주 보진 못했는데 주말에 장 보러 같이 가자 하기도 하고 서로 나눔하면서 박스 안에 장 본 거 좀 나눠주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소소하게 잘 지냈대요. 근데 옆집 언니는 살림을 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나름 베테랑이지만 똘순이는 솔직히 나이만 먹었지 일만 하느냐고 살림에는 역광이었대요. 세탁기나 냉장고는 누구보다 신형이지만 식재료가 다 곰팡이 필 정도고 바닥은 나름 깨끗한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지 못하고 책상에는 종이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솜, 면봉들이 계속 쌓여있고 그리고 세탁도 엄청 밀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청소부를 고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었던 건 음식을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벌레가 꼬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을 했고 기중품 분실 여부 때문에 중요한 서류나 이런 물품 같은 거는 금고에 넣어놨대요. 그러고서는 수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2번 청소해 주시게끔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도 오시니까 집도 나름 깨끗해지고 쾌적한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불러서 집들이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옆집 언니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대요.
한참 했는데 너 생각나서 좀 더 했다. 또는 집이 너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정부 나도 고용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역시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대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사모님 가끔 벌레가 보일 때가 있다고 제가 보이는 거는 다 잡기는 하는데 패치 같은 거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음식 드시거나 하면은 좀 바로바로 치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낡은 집에 들어오는 건가? 배관 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근데 똘순이 집이 아무리 낡았어도 무너져가는 집도 아니고 층수도 나름 고층이었대요. 네. 10층이었는데 벌레가 어떻게 들어오지? 싶어가지고 옆집 언니한테 전화로 물어봤대요. 언니 혹시 집이야?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언니 집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아니야 우리 집 오지 마 난장판이라서 내가 10분 뒤에 너네 집 갈게 이러고서는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언니 집은 이상하게 방문한 적이 없었고 언니가 자꾸 자기네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김없이 자기네 집으로 왔대요. 언니가 이제 왔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출장 갔을 때 사온 비싼 커피 그다음에 수제 쿠키를 플레이팅하고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언니가 오더래요. 근데 오늘도 여김없이 너네 집은 진짜 너무 깔끔해 이러면서 그림도 한번 만져보고 소파도 막 눌러보고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똘순아, 커피는 이런 거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사는 거야? 너는 사업하는 애라서 그런지 먹는 것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뭐 징그럽게 왜 그래 이러면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장난을 쳤대요. 그러고서는 그냥 커피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눈 게 이 아파트에 벌레가 좀 많은 것 같다. 언니 집도 그러냐.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스코라도 불러야 될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끔씩 우리 음식물 처리장 가면은 여름이라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날벌레들이 배관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 여름만 그러니까 하수구망도 해놓고 이러면 되지 그렇게 방역업체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비싼 동네지만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는 항상 벌레가 꼬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바퀴벌레 약을 구매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니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어. 소름 끼쳐. 이거 나는 진짜 손으로도 못 잡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벌레도 못 잡고 애네 이러면서 언니가 그냥 좀 놀렸대요. 그냥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그렇게 언니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좀 친분이 쌓일 때쯤에 돌순이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첫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연애를 진짜 한동안 안 했다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거죠. 똘순이보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교육직에 있고 반모태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조용조용한 남자였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인생에서 일이 한 70%면 연애는 10%, 쉬는 게 겨우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게 20%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영화를 봐도 항상 자고 맨날 피곤해하고 이러니까 남자한테 3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이야기를 꺼냈대요. 서로의 신분도 이제 확인됐고 코드가 나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는 데 있어서 서로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결혼까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우리 딱 반년만 살아보고 결정해보자.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볼 생각 없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남친이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남친이 집으로 입주를 했대요. 다행히 남친이 수도권 쪽에 학교가 직장이라서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은 어디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돌순이네 집에 들어와도 직장도 무리가 없고 나름 집도 넓고 흔쾌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직업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돌순이는 사업가고 남친은 교육직이잖아요. 근데 돌순이는 안 맞는 게 있다면 반 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냥 본인이 내면 냈지. 그냥 차라리 그럴 시간에 집안일 해주길 원하고 아니면 요리 좀 해주길 원하는데 이 남친은 내가 얹혀 사는 입장이니 관리비부터 월세로 산정을 해서 반반씩 우리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살기 직전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고민이 많은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게 들었대요. 그래도 그런 거랑은 다르게 안 맞았지만 남친이랑 신혼처럼 잘 지냈었대요.
그리고 남친이 돌순이가 못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라서 좀 집이 나름 깨끗했대요. 청소하시는 분이 안 오셔도. 그리고 뭐 요리도 좀 잘 해주고, 청소하시는 분이 일하러 올 때는 남친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분실의 위험도 없고, 이런 소소한 삶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 옆집의 언니가 자주 안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요리를 했는데 해물찜이었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남친이 저녁으로 해물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좀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긴 한데 이 요리를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담아서 옆집 언니한테 갖다 주자 해서 언니가 나 못 먹었을 때도 잘 챙겨줬으니까 언니한테 줘야겠다 해서 예쁘게 담아가지고 언니한테 갔대요.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서 배를 누른 거죠. 근데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문자를 남겼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가 해물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따뜻할 때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문고리에 봉투는 사라져 있었대요. 언니가 너무 늦은 밤이라서 답을 안 했겠지 하고서는 그냥 출근을 했대요.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휴일에 남친이랑 바깥에서 걷고 있는데 그 옆집 언니를 마주친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 처음 보지?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언니 표정이 좀 좋지가 않더래요. 네. 남자친구구나. 예, 반가워요. 지금 나 대급하게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인사하자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빠르게 가는 언니한테 언니 그날 해물찜 언니가 먹은 거 맞지? 이러니까 무슨 해물찜?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언니 내가 이따 전화할게. 빨리 가서 일 봐. 이러고서는 헤어졌대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남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히 이틀 전에 언니한테 해물찜 주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나? 우리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안 좋은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다음부터는 언니한테 직접 줘야겠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분리수거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분리수거를 항상 남자친구가 해줬대요. 근데 돌순이는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남친과 맥주 한잔 할 겸 야식 좀 차려서 먹어야겠다 싶고 남친은 분리수거를 하러 가고 그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남친이 들어왔고 음식과 함께 맥주를 한잔하는데 남친이 맞다 나 아까 분리수거 하다가 그때 옆집 분 만났었다. 그러니까 돌순이가 그래? 언니 요즘에 통 연락이 없다. 뭐하고 지냈는지 좀 궁금하네? 이러면서 그냥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남친이 그러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저번에 해물찜 포장해줬던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 그 용기를 버리는 걸 봤어. 그 용기가 내가 알땡 사이트에서 산 거라서 흔한 디자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알아봤는데 그때 해물찜 먹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았어? 이랬대요. 언니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할 텐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남친이랑 서로 좀 의아한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니가 요즘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때도 바빠 보였는데 나중에 내 남친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밥 한 끼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먹던 상을 안 치우고 똘순이가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친이 자기야 자기 자꾸 이렇게 두면은 벌레 꼬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추운데 벌레가 어딨냐고 나 벌레 못 봤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래요. 자기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자기 집에 바퀴벌레 간간히 나오잖아. 그거 내가 다 잡고 있는데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순이가 퇴근하고 밤에 잠만 자고 이러니까 부엌에는 잘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몰랐대요. 청소하시는 분도 뭐 벌레가 계속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해줬고 근데 남친도 벌레를 몇 번 계속 잡아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집이 오싹해지더래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나 바퀴벌레 너무 싫은데 이거 왜 얘기 안 해줬냐. 패치제든 뭐든 사다가 우리 빨리 약 쳐놓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친이 하는 말이 아니 그냥 쓰레기집 마냥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가끔 부엌에 있으면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작게 기어간다. 화장실에도 가끔 보이고 이러는데 내가 다 잡고 있고 약도 사서 쳐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똘순이를 안심시켜놨대요. 예. 근데 똘순이는 바퀴벌레 자체가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벌레 박멸 방법 이런 거를 계속 검색해서 알아본 거예요. 최고로 강하다는 바퀴벌레 퇴치 약들을 다 사왔대요.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구석탱이에 다 붙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옆집 언니랑 또 연락이 닿은 거죠. 그래서 다시 연락이 잘 돼서 이제 통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언니, 우리 집에 바퀴벌레 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언니네 집은 안 그래? 이러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너 자꾸 막 뭐 먹고 흘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일단은 약 다 쳐놨으니까 박멸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저녁 식사하자. 내가 남친 소개도 제대로 못 해줬지? 이러면서 주말에 몇 시 시간 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잡았대요. 그렇게 언니가 오기로 한 날이 일요일 점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장을 봐서 전구를 끓여서 함께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표정이 좀 좋았대요. 그리고 여김없이 소파에도 앉아보고 부엌도 와서 이리저리 구경하고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집을 계속 둘러보더래요. 예. 항상 언니가 이렇게 집 구경을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래요. TV는 뒤에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보고 빨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탁기도 구경하고 이러더래요. 근데 좀 정신이 없으니까 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러니까 아 우리 집도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너네 집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한다. 너네 집이랑 우리 집 구조가 비슷하잖아 이러더래요. 이건 얼마에 했어? 그래서 똘순이가 뭐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얼마에 했고 이건 얼마에 했고 인테리어 업자 뭐 소개받고 싶으면은 내가 했던 분 소개해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티타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됐대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그날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방문을 했고 언니가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청소하시는 분을 딱 보자마자 청소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가 아, 예, 나중에 또 보자 이러면서 잘 먹었어 하고서는 그냥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그냥 둘이 그냥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 버리다가 오다 가다 뭐 만났나 보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네. 청소를 하면서 대청소 수준은 아니라 청소기를 밀고 닦고 설거지 뒷정리 해주는 정도라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퇴근을 했대요.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다 치웠잖아요. 그냥 끝인가 보다. 바퀴벌레랑도 다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재앙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더래요.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돌순이가 좀 이상하게 잘 때마다 좀 간지럽고 팔다리가 뭔가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간혹 깼대요. 네. 그걸 불 켜보면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비슷한 걸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좀 이불에 뭐가 있나 보다. 이거 찐득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이불 바꾸자 하면서 다음날 이불을 걷었대요. 근데 침대가 벽과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네. 이불이 그 안에 끼어 있으면은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을 쭉 빼는데 흑갈색의 뭔가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가 갑자기 샤라락 하고서는 어딘가로 다 사라지더래요. 돌순이는 그날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불어요. 남친도 그걸 보고 경악을 했대요. 너무 많은 숫자에. 그러면서 돌순이가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 보는 일이 그거 하나뿐이었지만 남친은 벌레를 몇 번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약을 쳐놨는데 왜 더 숫자가 많아졌지? 너무 이상한데? 하면서 우리 이거 업체 불러야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요 며칠 그래도 잡고는 있었는데 줄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순이가 그걸 보고서는 일단 우리 집 나가자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간단한 짐만 싸서 나왔대요. 그래서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내고 방역업체를 부른 거죠. 당장 예약을 해서 방역업체가 집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이조차도 무서워서 똘순이는 집을 가질 않았대요. 남친이 직접 갔대요. 2-3명의 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기계 소리 나고 이러니까 옆집에도 좀 시끄러웠었나 봐요. 네. 옆집 언니가 문을 빼꼼 열고 남친 씨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봤대요. 아유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자꾸 박멸이 안 돼가지고 업체 불렀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아휴 걔는 또 돈을 물 쓰듯이 쓰네 이러면서 내가 그런 거 부를 필요 없다니까 이러면서 문을 그냥 닫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면도 있었나? 하면서 의아한데 방역업체 대표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 우리가 소독은 일단 다 했다. 근데 바퀴벌레 이 알을 구석 곳곳에서 발견했고 이 바퀴는 집에서 사는 바퀴는 아니다. 밖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한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한다. 근데 이게 배관이나 하수구 통해서 들어올 사이즈는 아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번식 잘 안 하는 이질바퀴라고 하나요? 좀 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바퀴였대요. 예. 근데 이 바퀴가 이렇게 집 안에서 번식이 되는 일은 되게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습성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구석 중에서도 구석, 절대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알을 낳는데, 몇 가지 흔적들을 보면은 소파 뒤, 침대 밑, 뭐 냉장고 밑, 전자레인지 뒤, 그림 뒤 등에 사람들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알을 툭툭 낳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건 추측인데, 바퀴벌레를 고의적으로 뭐 들여오지 않는 이상은 바깥에서 사람 몸에 붙어서 몇 마리가 계속 왔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나 다른 물건들에 바퀴알이 묻어서 왔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네. 방외 조치는 해놨는데 또 나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서는 가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똘순이가 돌아왔는데 찜찜했대요. 그러면서 청소하시는 분께 더 급여를 얹어주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빨래해달라고 하고 소독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청소하시는 분께 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아마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실 때나 분리수거 하실 때 좀 더 조심해달라고, 네. 몸 털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예 그럴게요. 근데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말끝을 좀 흐리더래요. 얘기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집에 계신 주인분이요, 자주는 아닌데 자꾸 화단 쪽에서 뭐를 맨날 수집하시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고 여러 마주친 적이 있다. 근데 이분이 뭘 수집을 하는 건지 뭘 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묻어서 온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이야기 드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집 언니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청소해주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괜히 했을 리도 없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대요. 그 언니는 화단에서 뭘 했던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친이랑 그날 옆집 언니에 대해서 좀 저녁에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남친이 좀 듣다가 하는 말이, 근데 자기 앞에서는 좀 한없이 좋은 언니 같아 보이긴 했다. 근데 나는 좀 싸한 부분이 있어. 첫 번째는 똘순이 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명확하게 다르더라. 솔직히 분리수거 하는 날 가끔 마주치는데 그때 너를 항상 좀 흉보듯이 얘기를 하더라. 예. 집안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애가 생기면은 애가 떨어져 나가도 모를 여자애라고 되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분이 나쁘다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업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자기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돈을 헤프게 쓴다느니 더럽게 산다느니 뭐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 방역업체 사람들 앞에서도. 근데 솔직히 좋은 언니고 널 위하는 마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싫은 사람 일부러 까내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의 세계와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돌순이는 그걸 처음 듣잖아요. 근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요. 왜냐면은 언니가 항상 자기 앞에서는 요즘은 여자가 가장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살림살이 남자가 하면 된다, 그리고 가정부도 고용하면 되고 나는 네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동생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칭찬을 여럿 해줬는데 언니가 뒤에서 그렇게 나를 욕했었나? 배신감이 들더래요. 근데 뭐 언니가 바퀴벌레를 끌고 왔다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이 언니랑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아야겠다 했대요. 분리수거도 일부러 아침 일찍에 출근 전에 하러 가고 마주치지 않는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진짜 마주치지 않았대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옆집에 짐이 빠지더래요. 예? 이사를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연락 없이 가나 서운함도 있었고, 연락해보려니 그럴 만한 정도 이제 다 떨어진 상태라서 돌순이와 옆집 언니의 사이는 끝이 나요. 근데 이 언니가 뭐 월요일 날에 이사를 갔다고 치면은 그 주말에 집주인이 와서 방역업체부터 불렀대요.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돌순이가 불렀던 방역업체의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서 알았대요. 근데 집주인과 대화의 기회가 생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처음에는 솔직히 돌순이가 그 언니가 집주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던 게 첫 번째로 의아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집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봤는데 이상한 악취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신발장 앞에 서서 코 막고 서 있고 방역업체 분들은 마스크 쓰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똘순이가 봤대요.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냐. 이렇게 빨리 이사 가버려서 좀 아쉽다. 집을 빨리 이렇게 팔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네? 그분은 세입자예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그래서 이분 계속 월세로 사셨는데 방 떼기로 한 지는 좀 몇 개월 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뭐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고 나는 집 산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집주인 된 지는. 원래 이 여자분이 남편이랑 아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혼했다고 들었다. 아들도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남편과도 좋게 헤어진 거는 아닌 걸로 안다. 나도 이거 월세를 좀 올려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분 사정이 좀 딱해가지고 내가 1년 정도 더 봐주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한 적 없는데 이 언니의 정체는 뭘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집주인분이 근데 사정을 봐줬으면은 깨끗하게라도 쓰지. 집이 무슨 쓰레기 집도 아니고 진짜 쓰레기 더미처럼 살아왔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게 썼으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고 알도 너무 많아서 방역업체분들이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집주인분도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저희 집도 바퀴벌레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거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면서 그 방역업체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방역업체 직원분이 근데 그때 집 치웠을 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똑같은 바퀴 종이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이 알이 여기서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빨라봐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다고 이 지금 알들이.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때 똘순 씨네 집에는 이미 부화하고도 시간이 오래 지난 바퀴들이었었다고. 그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바퀴가 집안에서 이렇게 증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아파트 되게 신기하네요 이러고서는 계속 일을 하더래요. 남친이 그걸 옆에서 듣다가 내가 볼 때는 옆집 언니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여자 같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집 떠날 때 알 뿌리고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똥 밟았다고 치자 하면서 털어버리자 이러고서 잊고 살다가 다른 이웃의 여성분이 있대요. 거기 아파트 뭐 부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난 아주머니 몇 분들이 있는데 1002호 그 아줌마 이사 갔다던데 맞아요?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사 저번에 갔고 뭐 지금은 공실인 것 같다. 며칠 뒤에 뭐 누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오간 거죠. 근데 다른 부녀의 한 분이 근데 그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순이가 이분이랑 친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는데 옛날에 문화센터 몇 번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 몇 번 나눴었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멀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저도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옆집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사정으로 그 아파트에 그 당시에 시집을 온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나이도 좀 있고 돈도 많았대요. 근데 이 옆집 언니를 식모 취급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그걸 보고 자라서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살림에 차려서 나가는데 아들도 같이 간 거예요. 되게 떳떳하게. 두 집 살림하고 있다가 완전히 떠나버리고 집도 와이프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새로 바뀐 집주인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다들 모르지만 이분이 좀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쁘거나 잘 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801호에 되게 예쁜 여대생이 살아요. 그러면은 제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던데 몸 파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흉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흉을 보고 다녀서 이미 부녀회에서는 그 옆집 여자랑 좀 멀리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는 그걸 몰랐었던 거고
그래서 똘순이도 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이 사건을 이 부녀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역업체까지 불렀고 이러이러했다. 지금 그쪽 집도 다 그러냐 이러니까 그분들이 소름 돋아 이러면서 팔을 막 털더래요. 우리 아파트 가끔 공원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어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방역도 소독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 많이 내는 이유가 있다고 손사래를 치더래요. 그 여자가 들여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똘순이도 정황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항상 나타났던 게 이 언니가 오면은 자꾸 가구를 만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뭔가를 놓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심증이기 때문에 증거는 없었고 그래서 뭐 신고도 못하고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살다 보니 이런 엽기적인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이거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꼭 바퀴벌레 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에는 안 보이게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남들이 안 볼 때 그 사람이 안 볼 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좀 진짜 그런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벌레 느낌과. 네. 근데 좀 너무 소름인 게 알들을 어떻게 그렇게 몰래 이렇게 살포를 해놓은 건지. 네. 그러니까 그 똘순이의 신증이 맞다면은 손으로 만지는 그조차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만약에 설령 바퀴벌레를 집에다 풀어놨다라고 관련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사례가 있나? 벌레를 그러겠네요. 벌레 알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어떤 걸로 처벌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런 법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야, 그리고 바퀴벌레를 풀어놓는 건 사실 쉽겠죠. 왜냐면 알만 몇 개 집어 던져놔도 뭐 사실상 증식을 계속하니까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참, 오늘 망키님 덕에 바퀴벌레 언니를 또 들어봤어요. 네. 바퀴벌레 언니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바퀴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바퀴벌레를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질투심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절대 거짓일 수가 없는 게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또 겪어보면 굉장히 또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키님. 네. 오늘도 돌비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바퀴벌레 옆집 언니야. 바퀴벌레 옆집 언니 제목이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변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